안녕하세요. 손은아입니다. 오늘은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그리고 이제 제가 먹고 있는 소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주로 오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공식품이 어느 정도 안 좋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조금 알고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알고 먹기가 힘들다는 거죠.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는 그게 약간 찬반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는 어떤 그룹, 그리고 괜찮지 않다는 그룹이 있는데, 그 괜찮다는 그룹은 어쨌든 동물 실험도 했고 인간에 대한 실험도 했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양, 안전한 양을 제공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고, 그래서 잘 알고 먹으면 안전하다는 건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알고 먹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는 건 중요하겠죠. 근데 괜찮지 않다는 그룹을 보면 10년간 그런 가공식품 먹은 사람들과 먹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차 분석을 했는데, 근데 추적 검사를 했대요. 근데 이 먹은 그룹에서는 뭐 비만,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신장마비, 뇌졸중, 아니면 조기 사망,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확연하게 두 그룹이 좀 틀렸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안 괜찮다는 주의긴 한데, 근데 괜찮다는 그룹에서는 잘 알고 먹으면 괜찮다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잘 알고 먹으면이 식품 첨가물이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세요? 거의 2,00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00개가 단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뒤에 보면은 다 뭐가 들어간지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잘 보면은 막 알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식품 첨가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00개 곱하기 2,000개 곱하기 얘랑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2,000개가 다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솔직히 얘랑 만났을 때 뭐가 또 어떤 물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다 알고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그냥 아예 내가 모를 바에는 먹지 말자는 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콩으로 만든 약간 그런 뭐 양념과 소스도 어쨌든 가공식품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콩으로 만든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이게 GMO는 아닌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유기농인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이제 먹기 시작하고, 그 안에 이제 구성이나 식품의 구성이나 아니면 식품 첨가물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를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조금 배제를 하고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식단을 먹더라도 사실 이 소스가 잘못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나마 덜 건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아예 나쁜 거를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클린 식단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소스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소스 바꾸는 게 전체 한 5할 정도, 50% 정도는 이미 내가 성공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식품 첨가물 중에서 그런 발암물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미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국제암센터 이런 데서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000개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알지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먹지 말자, 약간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그걸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구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공식품도 사실은 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 조금 그레이드는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나쁜 거, 많이 가공됐고 많이 첨가된 거, 아주 나쁜 거부터 살짝 가공된 거까지.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좀 알고 먹으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뎅탕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근데 어묵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가공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짝 물에 데치면 조금 나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쓴다든지 조금은 덜 위험한 방향으로 계속 약간 식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전반적인 소스는 그런 좀
인그레디언트부터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 있는지의 어떤 그런 유무나 그런 거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 골랐고,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일은 식물성 오일이랑 이제 동물성 오일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근데 뭐 동물성 오일은 나쁘고 식물성 오일은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한데 그 안에서 더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물성 오일과 식물성 오일 이제 두 개로 나눴는데요. 동물성 오일은 주로 이제 버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버터가 이제 세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오일은 이제 올리브유, 그리고 지금 MCT 오일, 그리고 이제 들기름, 참기름도 있는데 지금 참기름이 뚝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크게 뭐 한 부류, 두 부류, 세 부류, 네 부류, 다섯 부류 요 정도만 있나요? 요게 그냥 제가 쓴 기름의 다예요. 되게 단촐하죠. 근데 일단 동물성 기름부터 얘기를 해보면 버터는 그 자연 방목한 아이들이 만든 버터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따져보니까 가장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 요건을 잘 만족하는 게 요 앵커 버터더라고요. 근데 앵커 버터가 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그 다음에 착한 버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장 제일 추천드리고, 사실 뭐 라콩비에트 버터 같은 경우는 예뻐서 산 그런 버터고요. 그 다음 기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방탄커피 때문에 얘를 샀는데, 방탄커피 만들 때 기버터를 넣으니까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 데려온 지 좀 됐는데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MCT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코넛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C8, 그 다음에 C10, C12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 C의 탄소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 전환율이 높대요. 그래서 방탄커피 만들 때 그런 막 에너지 뿜뿜 된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게 좀 더 효과적인데, 사실 좀 방탄커피 이제 저도 레시피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맛이 없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순수한 C8을 먹고부터 이게 방탄커피구나, 맛있었다, 괜찮았다 하는 그런 리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비쌌지만 처음부터 이제 얘를 구비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키스 마이 키토라는 이제 브랜드 제품인데, 요거를 썼고, 요것도 거의 저는 그냥 방탄커피 만들 때만 요렇게 뭐 버터는 사실 다양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식물성 기름이긴 하겠죠. 그럼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 이제 들기름, 참기름, 그리고 올리브유 요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일단 요 식물성 기름은 저는 이제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참기름이랑 들기름은 요것도 합쳐서 유기농이고 냉압착식으로 된 거를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좋은 성분을 가장 잘 유지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고요. 다른 식물성 기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해바라기유, 까놀라유, 뭐 콩기름, 기타 등등 있는데 정제 과정을 좀 많이 거쳐가지고 조금 거기서 안 좋은 물질들도 나오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쓰지 않아요. 다만 그 기름들이 발연점이 조금 높아가지고 뭐 요리하기 좋다, 볶음 요리, 튀김 요리에 좋다라는 게 있는데 안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아예 배제를 하고 올리브유를 쓰고 있는데, 올리브유는 얘도 그냥 쿠팡에서 산 거예요. 쿠팡에서 산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볶음 요리에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드레싱용으로 많이 써요. 샐러드 먹을 때 많이 쓰는데, 일단 올리브유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를 조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튀김 요리는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음식 튀김은 다 맛있잖아요. 다 맛있는데 대신에 몸에는 올리브유에 대한 오해가 볶음 요리에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180도예요. 180도고 사실 순수한
약간 산도가 낮은 더 좋은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200도를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튀김 요리에도 쓸 수는 있는데 이 조그만 병 비싼 거 이거를 튀김 요리에 쓰려면 몇 병이 들어가요. 너무 좀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일 뿐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튀김은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굽거나 볶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180도 일반적으로 180도인데 엑스트라 버진의 경우 180도예요. 그리고 저는 엑스트라 버진만 먹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굽거나 약간 좀 볶는 그게 좀 튀기다시피 볶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요리 온도가 120도에서 140도, 뭐 높으면 160도 정도예요. 그래서 절대 이 발연점까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튀김의 어떤 최적 온도가 180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셰프들이 추천하는. 그랬을 때, 적어도 저는 튀김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굽거나 볶는 거는 얘로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보통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에 발연점이 200도를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튀김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발연점이 더 높으니까. 근데 얘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안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얘를 쓰고, 저는 대신에 이제 요리를 할 때 좀 짧게 볶으려고 하죠. 짧게 볶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볶다가 기름 넣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짧게 볶는다던가 이제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그냥 주로 볶음 요리나 이제 구울 때 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샐러드용으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리브유만 쓰고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사실은 참기름이랑 들기름 같은 경우도 발연점이 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거는 사실은 거의 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얘도 생으로 먹지만 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좋은 재료, 유기농 재료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얘의 어떤 추출 방식이 냉압착식인지 그것만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안에서 모든 게 이제 기름은 다 해결이 되고, 저는 이 안에서는 그냥 골고루 제약 없이 이제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굳이 내가 건강식을 하겠다면서 튀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굳이 튀겨야 된다고 하면은 아보카도 오일의 발연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아보카도 오일을 이제 튀김용으로는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튀김 요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아이들로 충분히 만족하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름을 선택하실 때 이제 요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식초라든지 장류,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루들 위주로 다음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되세요. 안녕.